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장에 들어온 돈을 왜 건드리면 안 되지?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묶여버릴 수도 있고 어렵게 살아온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엔 당황스럽죠. 누가 잘못 보낸 건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라도 나온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그 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게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통장을 직접 들고 은행에 가서 도장 찍고 직원과 얼굴 보며 거래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뚝딱뚝딱 돈이 오가는 세상이잖아요.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실수도 많아졌고 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송금 오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실수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잘못 보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철수 씨가 친구 이영희 씨에게 100만 원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하게 박순자 씨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송금할 때 숫자 하나만 잘못 눌러도 전혀 모르는 사람 통장으로 돈이 가버리거든요. 그럼 이 경우 박순자 씨 통장에 갑자기 100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박순자 씨는 이게 뭐지? 하면서도 혹시 자식들이 용돈 보낸 건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병원비로 쓰거나 손주들 용돈으로 쓰거나 시장 보는데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건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부당이득이라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득을 본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돈을 보낸 사람, 그러니까 김철수 씨가 박순자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돈을 돌려주세요 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더 심각한 건 만약 박순자 씨가 이게 내 돈이다 라고 우기거나 이미 다 써버려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횡령죄나 사기죄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뿐인데 자칫하면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절대 그 돈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은행에 연락하시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행 직원이 확인해서 송금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고마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송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돈을 잘못 보내서 애가 타고 있었을 텐데 받은 사람이 먼저 연락해서 돌려준다니 말이죠. 이런 일은 나중에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상 어디서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많죠?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고 주변에서도 당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아낼 때 자기 통장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장을 쓰면 금방 추적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대포 통장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대포 통장이라는 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을 말하는데요. 범죄자들은 이런 통장을 불법으로 사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의 통장을 몰래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통장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냈다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많잖아요. 해킹당하거나 피싱 사이트에 잘못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뭐지? 누가 보낸 건가? 하고 의아해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 돈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거든요. 나중에 경찰이 수사하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여러분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억울하게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범죄 수익은 익제나 사기 방조죄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역시나 답은 같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바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경찰이 확인해 줍니다. 만약 정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그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되고요.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덕분에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사회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고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고 범죄자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다른 상황인데요. 바로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금이 잘못 들어온 경우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많이 나눠주잖아요. 코로나 때는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또 기초연금, 노령연금,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지원금이 실수로 이중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행정실수로 같은 달에 2번 입금된 거예요. 평소에는 3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번 달엔 6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처음엔 정부에서 특별히 더 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냥 생활비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실수를 발견하면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걸 환수조치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면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지원금에서 차감되거나 아니면 분할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생활이 빠듯한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부담이 되죠. 심지어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물거나 앞으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해당 기관에 바로 연락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든 구청이든 주민센터든 어디든 담당 기관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받은 지원금이 평소보다 많은데 혹시 잘못 들어온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만약 정말 잘못 들어온 거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환수 절차를 안내해 줄 거고요. 여러분이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될 일도 없고 오히려 성실한 분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각종 혜택을 받으실 때 더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경우인데요.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나 지인이 몰래 보낸 돈인 경우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 몰래 효도하려고 용돈을 보내는 경우, 또는 형제 자매가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려고 몰래 송금하는 경우, 이런 건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그 돈의 출처를 정확히 모르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증여세라는 건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걸 알고도 그게 누가 보낸 건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쓰셨다고 칩시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하면서 그 돈의 출처를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간주되어서 더 큰 세금을 물거나 탈세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얘야, 혹시 내가 엄마 아빠 통장에 돈 보낸 거 있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식이 보낸 거라면 고마운 마음은 받되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또 만약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면 증여가 아니니까 세금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두는 게 나중에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송금 오류로 잘못 들어온 돈. 둘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돈. 셋째, 정부 지원금이 잘못 들어온 경우. 넷째, 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돈.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이 아닌 것 같으면 절대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쓴 돈은 결국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내가 쓰면 되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법이나 제도가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모르는 돈을 써버린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은행이나 경찰, 해당 기관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제가 몰랐는데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서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숨기지 말고 빨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 그거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천이죠. 그런데 이런 실수 하나로 그 재산이 묶여버리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절대 함부로 쓰지 마세요.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고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법적 문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친구분이든 이웃 어르신이든 가족이든요. 나 이런 영상 봤는데 통장에 모르는 돈 들어오면 조심해야 한대.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제 마음도 참 따뜻해집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마치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져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 청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자식들한테 물어보시고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시고 주민센터 공무원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운 건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